안녕하십니까, 닥터TV 철우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일날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뭐 어찌됐든 시장은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되고 뭐 하는 걸 떠나서 우리 시장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오르내림은 종목별로 갈리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분위기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본격적으로 차트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사냥꾼 사기 모집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투자하시고 뭐 일단 여러 가지 투자를 좀 하셔야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제가 방송을 게을러져 가지고 하루 걸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오늘은 비트코인은 잘 안 하는 시간인데 비트코인 잠깐 보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 가지고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요 자리 깨지면 일단 매도로 접근해라 뭐 하지만 저는 그냥 버텨보고 싶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더라도 완전히 여기 28,600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버텨보고 싶다. 뭐 저는 그런 걸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깼다가 이런 걸 노리는 거죠. 세력들이 쉽게 얘기해서 깼다가 트랩을 주고 뭐 요 자리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지지선을 밟고 이렇게 터닝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뺏긴 사람들은 이 정도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못 샀던 이런 자리에서 못 샀던 사람들이 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내려온 걸 갖다 그대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소리가 나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좀 바꿔 볼게요. 제가 이게 오늘 아까 이거 안 볼라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거 뭐 제가 좀 조절을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계속 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전선에 이상이 없다. 지금 휩써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뚫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00 정도에 제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33,000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뭐 한번 버텨보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휩써 주고 올라왔으니까 뭐 사실 이게 다시 깨지면 조금 찝찝한 건 사실이에요. 다시 깨지는지 뭐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지금 기존의 전략대로 28,600 28,600짜리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뭐 일단 들고 있어 보자. 뭐 이왕 먹을 때 그냥 쫙 한번 끌어당겨서 먹어보자. 이런 취지예요. 자, 비트코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먼저 금리를 볼게요. 최근에 금리가 조금 움직였는데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뭐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코멘트들이 뭐 또 굉장히 그렇게 나오고 있죠. 뭐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올리겠다. 뭐 이런 취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뭐 조금 금리가 조금은 더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거의 한계치 근처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반락을 줄지 어떻게 할지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왔을 때 금리가 좀 일단 굉장히 강한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도에 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이게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사실 내려가기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직도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자리는 아니었었고, 일단 반등을 줘서 제법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또 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뭐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안 좋다 그랬는데 경기 체력이 그래도 받쳐줄만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년물도 보시면 이년물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이년물은 보시면 이제 저점이 안 깨졌죠, 그죠? 뭐 당연한 거죠. 이년물은 거의 다 와가니까, 그죠? 예. 이제 금리 인상 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금리도 한번 볼게요. 국내 금리 10년물 조금 따라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다음번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가 조금은 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리고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달러 인덱스 먼저 봐야 되겠죠. 어디가 아니야, 달러 인덱스. 여기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제가 여기서 이 전저점 자리여서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줬었어요. 근데 뭐 반등을 뭐 줄 만큼 준 거죠. 이 정도면 줄 만큼 줬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달러가 여기서 이 자리 위로 올라간다, 만약에 한 102대 중후반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혹시라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A, B 뭐 이렇게 그 내려오면서 A, B, C 하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올라가 봐야 103대 한 중반 정도, 여기가 일단 한계치가 될 것 같다. 예,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한계일 것 같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뭐거는 그냥 저점에 대한 반응, 이 저점에 대한 반응을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이걸 깨고 내려오잖아요.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오면 뭐 거의 달러 인덱스는 하방 쪽으로 굳어진다라고 보셔도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예, 낮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낮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깨지는지 일단은 봐야 돼요. 다시 깨지는지. 쓸데없이 이거 스팸이 엄청나게 와요. 요즘에 막 전화하고 뭐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장난 아니게 옵니다. 요즘에 막 무슨 뭐 대화 참가처럼 막 수백 명 초대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SK텔레콤에서 그거 사실 톡처럼 이게 메시지를 톡처럼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짜증이 나는, 요즘에 상당히 짜증이 나요. 예, 제 전화가 완전히 유출이 된 것 같아요. 막 도박 사이트 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인터넷 도박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게 제일 많이 와요. 그게 한 90%. 그 다음에 주식이 한 8, 90% 되고, 주식이 한 20%. 뭐 이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주식 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이쪽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치는데, 이거 뭐 도박 쪽으로 오는 거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자, 달러 인덱스 봤고요.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중요한 지점, 요 지점을 다시 101.3 정도, 101.3 정도가 깨지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원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달러원, 달러원. 자, 달러원 차트가 여기 단기 추세선을 깼었는데, 이거 뭐 추세를 깨진 않았어요. 추세를 깨진 않았었고, 이거 좀 잘못됐네. 이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지. 뭔가 조금 이게 차트를 이게 차트가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이게 할 때마다 이 시간하고 지금 뭔가 좀 보정 추세를 그어놨는데 이게 조금 또 안 맞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어놨는데 이게 일봉에서 그어서 그런지 이게 조금 다시 보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보정을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지금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이제 단기 추세 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깼다가 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트랩을 보인 거죠. 트랩을.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라인이에요. 이 파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뭐 저는 뭐 아무리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막 이렇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속 강조드렸었죠. 트랩 보이고 트랩 보이고 트랩 보이고 떨어졌었다. 요번에도 만약에 트랩을 보이고 떨어지고 이 추세가 이번에도 깨지면서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박스권에서 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깨지면 이제 뭐 하락 추세가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어쨌든 지금 그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뭐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엔화하고 우리나라는 엔화 그리고 위엔화하고 좀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는데 엔화하고 특히 많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N1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그 환율이 뭐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요. 엔화에 움직이는 걸 보면 물론 최근에 조금 뭐 추세가 상승 쪽으로 오겠지만 엔화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엔화가 지금 엔화보다도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살짝 최근에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주 뭐 우리나라 그 환율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도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엔화를 보면 자 그리고 위에나 보겠습니다. 위에나 좀 순서를 좀 바꿔놔야겠다. 자 위에나는 보시면 그냥 뭐 그냥 제자리 걸음이죠, 그죠? 위에나는 그냥 뭐 제자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다. 그래서 큰 뭐 문제도 없고 별거 없는 상황이다. 지금 뭐 이렇게 놀다가 뭐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든 나타나 주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자 먼저 파운드화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간 게 뭐 큰 적이는 아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스권을 만들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 뭐 완전히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깨지면 뭐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럴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유로화 보겠습니다. 자 유로화도 굉장히 강세였죠, 그죠? 여기 이제 전고점까지 뚫었다 내려온 건데 요런 추세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반응을 좀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뭐 이 정도 내려온 거는 뭐 추세적으로 뭐 어떻게 조정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 저항을 좀 잠깐 전고점 뭐 한번 반응해 준다 뭐 이런 정도. 이제는 뭐 이렇게 내려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요 전고점에 대한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올라가거나 내려올 건지.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달러 인덱스하고 연계돼서 움직이는 건데 어차피 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화라고 하니까 유로화의 움직임이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치 상승이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유로화 같은 경우 제가 이때는 굉장히 뭐 이거 내려올 자리다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자리는 강하게 얘기했던 자리예요. 그런 분석상 그렇게 나왔던 자리고 여기 지금 1.118 뭐 이 정도 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곳점까지는 일단은 뭐 이렇게 충분히 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고 이제 만약에 정말 상단까지 본다면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 상단 추세 있잖아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여기 또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여기서 볼게요. 보시면 이 흐름도 여기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흐름도 뚫고 누른 개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 저항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고 이게 이제 박스의 상단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제가 이거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갔었던 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빼고 보면은 일단 지금 그 유로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대략 1.1대 중후반, 1.1대 중후반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추세 작업을 좀 제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어놓은 게 이렇게 그어놨나? 좀 생각은 조금 헷갈리게 지금 좀 약간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흐름은 신고까지 나고 놀림목 조정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까지 다 봤고요. 그죠? 환율 다 봤고, 그죠? 그리고 해외 선물도 잠깐만 볼게요. 원래 이거 먼저 봤어야 되는데, 자, 골드의 움직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자, 골드가 이제 그 상단 저항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짝 걸렸다. 그럼 이제 요 정도 됐을 때 제가 한번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이제 지지 라인에 들어가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한 2000 뭐 조금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좀 보시면 요 전저점, 그죠? 전저점 라인 잘 지키고 일단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은 걸리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바로 막 연속으로 이렇게 막 치고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단 왜냐면 고점 라인이 두 개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고점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으로 두 개나 있는 그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역사적인 탑 두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뭐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저항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뭐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실버죠. 실버. 실버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뚫고 누르는 자리에 쉽게 얘기하면, 또 건드렸네. 이거 큰일 났네. 뚫고 누르는 자리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왜 제가 또 저걸 안 해놨을까요? 락을. 어쨌든 조금 뚫고 누르는 자리여가지고 여기서는 뭐 일단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자꾸 건드리면 안 되네. 왜 락을 딱 해가지고 걸어놔야 되는데 이 락이 안 걸려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생각처럼 제가 꼼꼼하지를 못하네요. 잠깐만요. 요거까지만 해놓고 나중에 또 까먹어가지고 대충 조절 했는지 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추세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실버도 지금 뚫고 누르는 개념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여전히 굉장히 이거 지지력이 강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추세 자리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정고점, 제가 여기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못 미쳐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세 아래로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24.8 밑으로 내려오면 24.77 이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오일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대로 굉장히 좀 그 저항을 볼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여기 트랩을 보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라인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가 이제 뭐 한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무너지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략 한 78, 뭐 이 정도 많이 내려오면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갭 채우는 정도까지 일단 뭐 바로 무너지는 않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가스. 자, 내추럴 가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죠? 여기서 트랩을 보이고 올라와서 이제는 돌파를 하고 안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진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이거 뭐 아주 강하게 막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대략 여기 한 25점대 중반 라인, 이 정도 요 범위 내에서 26대 중반이라든지 요 범위 어디 정도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 가는 거고요.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상황 따라 한번 보고 체킹을 중간중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그리고 해외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자, 해외 시장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는 뭐 지금 뭐 큰 뭐 저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의 저항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급등으로 간다 뭐 이러기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점진적 상승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단 저항을 어떻게 받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SPX.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이제 전고점 저항, 여기 저항이 많은 자리죠. 마찬가지로 좀 힘겹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움직임을 보면 뭐 굉장히 심각하게 뭐 보일 정도로 막 급등락을 막 하긴 하더라고요. 좀 보시면 S&P 자리도 여기 이런 되돌림 자리 있기 때문에 뭐 전고점 뭐 이렇게 좀 뚫는다 하더라도 강하게 막 뻗어낼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와리가리 하겠죠. 돌파해놓고 지금 보면 이런 고점 라인도 있고 여기 이렇게 고점 라인도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니까 그러면 한 4,300대까지도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인덱스, 나스닥 그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 여전히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보이고 있죠. 그죠? 어제 뭐 장 시작 무렵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무슨 지표 나왔나요? 그리고 나서 또 급락하고 뭐 그러더니 좀 빌빌대다가 끝이 났었어요. 자, 나스닥 뭐 종합은 여전히 돌파를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은 보시면 직전 고점 자리를 지금 아직 돌파 못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돌파를 지난번에 했다가 두 번 했다가 실패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아직 다시 돌파할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하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 여기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뭐 확 깨버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생각도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고 뭐고 좀 그 시총 상위 주식들이 다 안 좋은데 종합은 어쨌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리고 해외 주식 뭐 간단하게 몇 종목만 볼게요. 애플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애플 실적이 뭐 PC 판매 대수가 뭐 40%가 감소했다 뭐 좀 나오는데 트렌드는 아직까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트렌드는 뭐 실적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안 좋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트렌드에는 이상이 없다. 단기적인 고점을 뭐 충분히 갱신하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 168불대에 있는 이 추세 돌파를 과연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이제 저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방의 돌파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뭐 혹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트랩을 보이고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저희 넘어선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들어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시간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폭이나 속도감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AMD. 자, AMD는 단기 추세 깨버렸네요, 얘는. AMD는 이제 조금 뭐 지지는
뭐 이런 자리에 지지를 보일 수는 있는 자리긴 하긴 하지만 흐름은 상당히 안 좋다. 예. 반등 보였다가 만약에 이런 추세 복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 이 마지막 저항권 여기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지금 상당폭 조정이 들어왔네요. 한 15% 정도 조정이 들어왔어요. 예. 상당히 큰 거죠. 예. AMD. 자,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놀고 있어요. 챗 GPT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추이를 좀 잘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메타 많이 올라왔다 그랬죠.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제 저항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저항 자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어디선가 끝이 나긴 날 거다. 저도 그거는 어딘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예. 자, 뭐 이 정도 들어오면 이제 뭐 서서히 분할 매도를 뭐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좀 버티고는 있는데, 그죠? 여기 언젠가 팍 돌파돼야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같이 막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흐름은 살아 있지만 저항이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넷플릭스는 걸렸다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여기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로 뚫려야만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저는 아직 어떻게 될지 좀 저항이 강한 구간이어서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 아마존은 뭐 되게 제가 별로 안 좋게 봤던 종목인데 이전에 추세 반응을 한번 하고 내려왔다가 간신히 지키고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은 애매하다 아직은. 자, 구글이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구글을 뭐 삼성에서 구글을 탑재 기본 저기로 탑재했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그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예. 관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있어요. 테슬라. 자, 테슬라는 이제 추세 깨진 이후로 보시면 추세 깨진 이후로 좀 빌빌대고 있어요. 빌빌대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 저점까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금 뭐 매도에 살짝 유리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아직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대단해요. 그죠? 자, 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저항을 심하게 보였었는데 내려왔다. 결국은 추세를 깼었죠. 추세선을 깼다가 아래 단에서 이거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자, 그래서 되돌림 자리까지 다시 진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면 뭐 조금 더 상단 추세를 때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조금 부담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고점에 대한 부담. 저 자리는 사실 쉽게 돌파되기 쉬운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 자, 지난번에 넣었는데 스타벅스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다. 그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제가 제가 얘기 드렸었죠. 라부 물어봐가지고 라부가 딱 제가 6불 정도 얘기 드렸는데 6불에 딱 저항 보이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3배짜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별로 이렇게 거래하지 않는 게. 그나마 이제 이게 그 바이오 불이니까 상승 쪽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숏 상품이 아니라 롱 상품이니까 그나마 뭐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글쎄요. 하여튼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종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자, 코스피.
진짜 뭐 이제 마지막 저항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2600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저항 구간이거든요. 요 자리가. 예. 그 마지막 저항 구간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힘겨운 싸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예. 요 자리에 대한 저항.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냥 돌파할 것 같아요. 예. 시간 문제지. 예. 돌파를 할 것 같다. 뭐 이게 언제 돌파한다 뭐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는데 시간 문제가 아닐까. 예. 지금 뭐 이미 불은 붙었으니까 불은 붙었으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갈 때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600대 뭐 초반 한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대략 여기까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코스닥은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은 제가 지수 예측은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지수 예측이 지금 의미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너무 시총 상위 몇몇 종목들의 영향도가 너무 커져 버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로 보지 말고 종목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점진적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봐도 상당히 가파르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조정 뭐 큰 조정 없이 뭐 여기 한번 있었긴 했는데 장중 조정 큰 조정 없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하여튼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그래요. 지수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수로 판단하기 어렵고 종목별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그냥 그 고점을 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고점을 치었을 가능성이 높고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보일 가능성은 또 높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 그런 시점이 되어서야 아마 이 시장이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직은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폭락을 보이는 시점, 에코프로 같은 게 폭락을 보이는 시점, 그런 시점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약간 딜레이 차트긴 한데 상단에 걸렸죠, 그죠? 이렇게 상단에 걸리고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뭐 걸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조정을 보이는데 여기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돌파에 대한. 그래서 제가 한 68,000원대 정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68,000원대 정도 가주면 종합이 2,630 정도는 충분히 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SDI, 이거 한번 줘봐야지. 하이닉스는 제가 뭐, 별로 긍정적으로 얘기 안 드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아직 전고점도 돌파 못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사실. 자,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도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탄력이 좀 별로 없어요. 수렴형, 삼각 수렴형 뭐 만들고 있는데 이게 참 아슬아슬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삼각 수렴형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위로 뚫려야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이제 뭐 가느냐 못 가느냐 뭐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크게 보면 아주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SDI가 뭐 최고의 가장 먼저 역사적인 고점을 시청 상위 중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에코프로를 내가 여기다 안 해놨네.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먼저 볼게요. 자, 에코프로. 자, 정확하게 제가 해놨던 자리에 딱 찍고, 뭐 제가 해놓은 게 82만 3천원에 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요 자리를 제가 체킹하는 건데 좀 그때 당시에 이걸 분석할 때 그랬던 거고, 여기 보면 요 트렌드 만약 아마 내가 요 시점에서 했으면 요 정도에다가 찍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한 83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를 뭐 아슬아슬하게 지킨다고 볼 수 있겠죠.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외줄타기.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 자리, 요런 자리가 깨지기 시작하면 53만 원 여기가 깨지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지수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은 뭐 머지않아서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깨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서 여기 35만 원 라인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에코프로 BM 시총 상위죠. 요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거는 약간은 좀 다른 해석을 하고는 있어요. 예, 약간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같은 맥락에서 근데 약간 여기는 자리가 약간 남아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은 신고가 살짝 뭐 아주 강하게 나는 건 아니고 살짝 정도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동소이하다. 흐름상으로는 결국은 뭐 꼭 갈 것 같지만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갈 만큼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더 간다고 막 여기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살려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뭐 가는 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좀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 자, 뭐 하여튼 요 정도로 일단 오늘 수요일 중간 점검 시간, 주간 중간 점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요. 하여튼 쭉쭉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